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책 중에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었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모든 상품은 내가 최초가 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을 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최초를 내가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을까? 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최초를 만든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제가 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 왜 이점이 있냐면 세상에 새로운 상품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면 소비자는 이 상품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이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상품이 뭐 가격이 비싸다 싸다 뭐 품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A나 B 같은 뭐 C 같은 이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의 상품, 하나의 서비스를 바라본다면 이 상품은 당연히 비싸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기존에 없던 상품이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탄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상품에 대한 좋다 나쁘다 뭐 비싸다 싸다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이 상품을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의 반응만 일어나면 기업이 이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 원에 만들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에 팔더라도 소비자는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이 경쟁이 없는 시장이고 말 그대로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시장에 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수익성이 좋다는 게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이 상품이 되게 잘 나간대. 나도 이 상품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존의 회사와 새로 진입한,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가 A라고 치면 새로 진입한 이제 B라는 회사는 경쟁을 시작을 하겠죠. 뭐 점유율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뭐 품질이나 기능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A랑 B가 생겨나는 순간 소비자는 이제 A와 B를 비교를 하게 되고, A가 만 원이면 여기는 9천 원, 뭐 A가 뭐 7천 원이면 뭐 B는 6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하거나 혹은 A가 기능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B는 개선을 시켜서 그 기능보다 더 좋은 거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광고를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양쪽에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가 기존보다 더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요. 그럼 더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층이 분리가 되는 거죠. 위쪽 층은 품질을 개선시키고 디자인을 더 개선시켜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아래에서는 더 싸게 팔고 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가성비의 시장이 이제 층이 분리가 돼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다음 시장은 어떤 거냐? 이제 쉽게 우리가 말하는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이제 수요 대비 공급량이 추월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기존에 이 상품을 판매했던 A는 처음처럼 영업이익을 많이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많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시장은 갈리게 돼요. 이게 레드오션이 될지 아니면은 뭐 데드오션이 될지. 그러니까 레드오션, 뭐 블루오션, 데드오션, 뭐 퍼플오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블루오션은 언제냐면 A와 B의 형태일 때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제 막 수요층이 막 증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에 반해서 경쟁자는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계속 이 상품이 퍼져나갈 때 이때가 블루오션인 거고 레드오션은 공급량이 이제 수요량을 초월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레드오션과 혹은 데드오션으로 나눠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을 진입을 할 때 블루오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만큼 뭐 기술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개발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소자본으로 할 수가 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블루오션, 레드오션 어디에 진입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레드오션에 진입하는데 레드오션에 진입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 시장이 있고 가성비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가성비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가성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0원에 파는데 어떤 사람이 95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내 거는 사야 될 명분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붙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지만 난이도가 낮은 만큼 참여자도 많아지고 참여자가 많은 만큼 이제 조그마한 이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로 내 회사가 문 닫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이 레드오션 안에서 이 프리미엄 밸류인 프리미엄 밸류 시장으로 진입을 하되 퍼플오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퍼플오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상품에서 새로운 소구 포인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상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드는 걸 이제 퍼플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시장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 내가 소구 포인트를 잡고 뭐 소구 포인트가 뭐 옷이라면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화장품이라면 기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가격 경쟁을 하는 시장은 정말 맛보기로 들어가는 시장인 거고 이건 절대 영속성이 없고요. 계속 지속을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우리는 이제 소비자가 애초에 고정이 되어 있는 수요가 보장되어 있는 레드오션 안에서 특별한 남들과 다른 소구 포인트를 갖고 이 내 거를 구매를 해야 할 정확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레드오션의 프리미엄화에 이제 퍼플오션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이 그냥 남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있죠.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 건데 뭐 탕후루라는 그 간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 먹고 막 여기저기에 우후죽순 막 가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시대가 정말 정말 빠른 게 뭐 한 6개월이면 전국에 다 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된다, 이 아이템 좀 괜찮다, 좀 돈 좀 번다 하면 한 6개월이면 전국에 매장이 싹 다 깔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소비자들이 이 수요가 계속 지속되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나 뭐 술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음식으로 치면 뭐 수요가 계속 지속되는 게 뭐 떡볶이 같은 것도 있고 뭐 부대찌개, 족발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성화되어 있는 상품 그리고 기호식품이 되어 있는 뭐 식품들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일정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은 이미 그 시기를 한번 거치고 나서 이제 평준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탕후루나 뭐 예전에 뭐 대만 카스테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진입을 해가지고 과도기에 머무르는 시장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시장 참여자가 적다가 결국에는 과도기를 거쳐요. 이 계속 올라가면서 과도기에 오는데 과도기에 올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성숙기를 거치느냐 아니면 퇴화를 시작을 하거냐 이 갈림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계속 상승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인 거고 당연한 시장의 원리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진입을 할 때는 어디에서 진입을 해 나가야 하냐면 처음에 도입을 하고 이게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어요. 도입하고 성장기 그리고 이제 뭐 과도기 그리고 과도기에서 이제 성숙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과도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균형 잡혀서 일목적으로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기라고 하는 거고 이 성숙기를 거친 후에는 반드시 퇴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건 세상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입을 할 때 무조건 이 도입기와 그리고 성장기에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과도기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과도기 이후에 뭐 성숙기에서 퇴화기를 거치는데 이 퇴화기가 이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살짝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이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된다. 그럼 이때는 수요가 일정 부분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장기와 이제 그 도입기와 성장기에 진입하거나 혹은 성숙기에 유지되어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잘 찾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성장기와 도입기에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사실 비슷한 상품을 만들면 팔려요. 근데 성숙기에 들어섰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플 오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품에서 소구 포인트를 더욱 추가해서 내 상품을 구매할 만한 명분을 명확하게 줄 수 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시장에 진입을 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소구 포인트가 명확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지만
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남들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렇게 차리다가 망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드오션이라는 게 사실 제일 무서워요. 내가 어떤 상품 뭐 서비스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이 시장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확신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 뭐 회사가 없네. 이런 상품을 왜 사람들이 안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거 나도 한번 내가 이거를 최초의 시장으로 한번 진입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데드오션일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뭐 그렇게 한번 진입을 했다가 이게 데드오션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이 데드오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점유율 1등을 하더라도 연매출이 1억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데드오션이에요. 아예 죽어있는 시장, 수요 자체가 없는 시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이런 시장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시장은 배제하시는 게 낫고요. 뭐 정리하자면 도입기와 그리고 성장기에 들어가는 상품을 빨리 캐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 레드오션에 진입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그때는 내가 소구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져서 다 기존의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더 기능이 훨씬 월등히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보고 나서 진입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